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견제 기조로 인해서 전구치 사업 등에서 미국 시장에 상대적 우위를 가질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파트너십을 통해서 탈중국 공급망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컨퍼런스 콜을 통한 EV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그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해서 요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올해 이제 그 2차 전지 전기차 산업, K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성장을 업황을 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엔솔이랑 삼성 SDI는 한지 좀 돼가지고 일단 최대한 최신거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SK 온이 있으니까 제가 SK 온만 따와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한 자료가 가장 그냥 그 콩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분석이라기보다는 콩콜 내용을 잘 정리를 했거든요. 그 정리대를 보면은 SK온의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의 전망과 올해 전망을 보면은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SK온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전기차 판매 증가 및 그리고 이제 북미 생산 현장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신규 과정에 따른 램프업으로 인한 비용은 좀 증가가 되겠지만은 배터리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AMPC가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제가 여기 방송할 때 얘기했던 게 삼성증권에서 올해 그 SK온 AMPC를 1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9천억대 정도, 9천억 1조 정도. 이제 AMPC 증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SK 트레이딩과 엔터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도 기회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Q&A에서 그 이제 미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그 트럼프 취임 후에 그 IRA에 대한 그 어떤 제한하는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지만은 일단 고용 측면에서는 그 AMPC 같은 그 전면 폐지보다는 그 섹션 그 301 그게 이제 정치자 보조금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일부 요건 정도는 조정으로 아마 그 예산안 조정을 염두에도 발언인 것 같은데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정신시장들이 장기적으로 뭐 트럼프 정권하에서의 그 25년, 27년도에 일부 리스크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해 보면은 전기차 보조금 다 줬잖아요. 차량도 40개 정도 차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줬는데 성장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면 안 줄 거라 얘기하지만 줬는데도 안 좋았었거든요. 결국에는 차량의 전기차 경쟁력입니다. 차량 경쟁력인데, 지난해까지는 테슬라라든가 뭐 일부 현대차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쟁이 그 대중들의 사료를 잡을 수 있는 경쟁형 차량이 별로 많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 EV3가 나오면서 지금 유럽에서도 잘 팔리고 국내에서 잘 팔리고 하는데, 북미에서도 그 EV 시리즈는 잘 팔릴 거예요. 이번에 북미를 겨냥한 그 현대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그 판매가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출시 차량의 경쟁력도 중요하고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싼 차량이 저가 차량이 올해부터 본격화 된다는 것들이 우리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안 받아도 잘 파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보조금을 안 줘도 그 차량 경쟁력이 있으면은 잘 팔린다. 고가 차량도 그렇게 잘 팔리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제 이렇게 신차 출시가 진행이 되면서 좀 판매량 감소도 있었지만은, 올해는 이제 후발 업체들, GM이라든가 포드 업체들이 지금 잘 판매량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가 중요해요. 올해부터 이제 신차 라인업, 그러니까 아이오닉 9, 여기 지금 SK 온기에 들어가고요. 이 확충 계획이고, 북미 그 현지 생산 체계 강화로 인해서 어떤 시장 포지션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올해 현대기아차가 잘 팔리면 SK온은 또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드가 잘해야 되는, 일단 포드는 잘 팔리고 있어. 그 예상보다는 잘 선전하고 있는데, 포드가 좀 움직임이,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은, 포드 하는 걸 보면은, 얘네들 전기차가 싫은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하는 게 좀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포드 같은 경우는 신차 출시가 올해 좀 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나 젠 2 이런 것들이 이제 신차 출시가 되면은 신차가 나오면 많이 팔리기 마련이고, 올해 가이던스도 보면은 그 이제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어쨌든 유럽도 그렇고 그 미국도 그 친환경 규제가 좀 완화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강화되지만은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다소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OEM 업체들이,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기업들도 그렇고 그 소재 기업들도 그렇고 OEM 업체들이 이렇게 이 정도 수요가 예상되니 이정 캐파
준비를 해라. 그래서 바인딩 계약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그 채취 효과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그렇다고 OEM 업체들의 그런 가이던스를 안 따를 수는 없거든요.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걸 맞춰서 준비를 했지만 그 이제 오버캐파가 되고 공급강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일단 그 OEM 업체들의 어떤 속도 조절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회복에 좀 지연이 예상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각국의 이제 친환경 정책의 효과라든가 OEM 업체들의 제 올해 계속 강조했던 그 전기차 라인업 확대 그리고 이제 충전 인프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북미 공장 조인트벤처를 끝으로 대규모 캐펙스 투자는 좀 끝난다. 그래서 재무 부담도 완화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대체로 배터리 기업들이 올해 이제 삼성 SDI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데 대체 올해 캐펙스 투자를 좀 줄이는 그 전보다 지난해보다 줄이는 그런 좀 기조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올해까지만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들은 확실히 완화가 되고 올해가 좀 고비라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파나소닉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파나소닉과 지금 그 국내 배터리 3사와의 그 실적의 차이가 완전히 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번에 실적 컨퍼런스 콜을 봐도 지금 파나소닉이 영업이익이 19%대가 나왔거든요. 19.5%가 나왔는데 AMPC 빼면 5%예요. 그런데 같은 AMPC를 받았는데 파나소닉은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나왔고 우리는 적자고 이게 어떤 문제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 쪽이었던 거예요. 파나소닉은 다른 고객사가 거의 없다 보니까 테슬라에 의존하다 보니까 증설을 좀 소극적으로 했었고 테슬라에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갔고 미국은 다 테슬라에 들어간 배터리는 다 파나소닉입니다. 아직까지는 엔솔이라는 게 다른 배터리가 들어간 게 없어요. 유럽 그 테슬라 유럽향은 엔솔기 들어가고 뭐 또 일부 또 중국은 또 히에테크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다 파나소닉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파나소닉의 배터리 매출 비중 중에 30%가 ESS입니다. 엔솔이 10%고, ESS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기 내용들을 좀, 여기 미래세에서 정리한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기차 그 차량용 배터리 사업의 주요 거점이 미국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중대 영향은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파나소닉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 관세 정책이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향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 둔화, 그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 및 배터리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그걸 질문하니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게 OEM이 테슬라잖아요. 거기서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결정을 진행하고 정시시장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투자 계획을 조절하고 이거는 다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성장 속도에 따라서 투자를 좀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IRA법에 대한 그 변화, 정책 변화에 따른 어떤 정책 변화 가능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금 APC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이거죠. 그거는 뭐 배터리 3사도 마찬가지고 대체로 소비자 대상으로 한 소액공제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지 아직 결정된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APC는 없다. 그러니까 APC 조항 자체가 이게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45X 이 조항이 그래서 이제 폐지 가능성은 별로 없다. 고용이랑 밀접한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폐지가 설사되더라도 소급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상당히 수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45X 조항이 폐지가 되더라도 이미 투자가 다 진행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런 영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또 1년 이상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폐지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설사되더라도 상당히 시간차가 있을 거다라고 봐서 그래서 이제 그런 IRA 폐지는 사실은 미국 내 투자를 위축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는 건 좀 달라요. 관세로 하겠다고 하는데 관세만 갖고 배터리 산업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좀 달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산업 정책 방향과 좀 상충된다는 거죠.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한다는데 그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파나소닉도
테슬라도 지금 배터리 생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NPC를 받기 때문이에요.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 그 배터리 생산에 지금 탑 10에 들어왔어요. 9위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래서 그냥 생산하게 되면 적자가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APC를 받게 되면 흑자가 날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생산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북미 시장 쪽에서의 테슬라를 등에 업고서 이런 성장세가 나타나고 주가도 그래서 행복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파나소닉의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도 잘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왜냐면 테슬라향이니까 그 테슬라향으로 들어가는 배터리와 소재 업체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과 관련된 거는 엔솔과 파나소닉인데 그러니까 파나소닉에 직접 납품하는 기업 있죠? 직납하는 기업. 그게 이제 뭐 LNF도 있고 전해액종사 엔캠도 있고 또 저기 뭐냐 이제 엔솔을 통해서 납품하기도 하고 그리고 파나소닉을 통해 납품하기도 하는데 엔솔을 통해서 납품하는 게 이번에 그 모니터 저기 주니퍼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고 그것도 이제 거기는 LLF가 좀 들어가죠. 또 이제 전에는 NKM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리고 파나소닉을 통해서도 양극재는 포스코피테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그거보다도 지금 여기 전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덕산테코피아랑 NKM이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향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여전히 이제 양극재는 배터리마다 갈리는데 보면 직접 납품, 엔솔,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을 통해서 들어간 쪽에서 공통적인 거 보면 전액이 그래요. 엔캠이 그렇고, 덕산세코피아는 직접 납품을 안 하고, OEM 형태로, 그러니까 틴치를 통해서 엔솔 통해서 테슬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센트럴글라스를 통해서, 파나소닉을 통해서 거쳐서 이제 테슬라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데, 랭킹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MSC에 편출돼가지고, 그동안 편실 가능성 때문에 주가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 자금들 막 매도치고 이번 달 말에 패시브 자금 나가더라도 지금 액티브 자금은 더 이상 나가는 것들은 이제 제한적이죠. 이미 다 상당히 선반영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엔캠 같은 경우는 28일 이후에 이번 달 28일 이후에 한번 저점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엔캠은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도 지난해 39만 원 그 최고점 갈 때 수차례 여러 방송 통해서 매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이유가 회사 가이던스가 올해 매출이 3조 6천억이었는데 증권사가 1조 2천억이라서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주가는 근데 그걸 반영해서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특히 MSCI 그 편입 이슈까지 붙어서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전력 매도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제가 경제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모든 채널에 제가 출연하는 전 채널에 거쳐서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저는 그래도 이 주가가 그래도 한 14만 원? 그 정도면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더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은 28일 이후에 패시브 장가에서 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저가 매수로 한번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가 IR 조만간에 한다고 하니까 그건 최근에 이제 6만 톤에 대해서는 견해 캐파가 대해서는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준공 완료됐던 게 있었고 그리고 추가 캐파는 이거 틴치랑 공급 계약을 맺어서 북미 쪽에서는 앞으로 틴치를 통해서 엔솔에 들어가는 전액은 모두 다 덕산테코피아가 틴치 물량은 다 전담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주 아까 덕산테코피아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전액 투자 보신 분은 덕산 쪽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에코풀 그룹 쪽 컨퍼런스 콜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타입빈 쳐서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이제 하나증권 거라서 일단 거기 걸 쓰겠고요. 에코프로비엠을 중점으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5개 분기 연속 지금 적자가 에코프로 그룹이 나왔고 에코프로 HM 백으로는 다 적자였는데 저기 에코프로 BM 거를 먼저 보면은 결국 뭐 에코프로는 결국 이거 다 합쳐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4분기는 다 안 좋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환율이 올라서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 129개 환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가가 떨어졌는데 환율이 이제 1,300원 초반에서 1,400 그때 후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재고 평가가 오히려 충당금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고 그래서 아마 올해는 더 이상 재고 평가 손실은 없을 거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일단은 1분기는 고객사 재고 소집 및 그 신규 전기차 출시 등으로 인해서 매출 및 이익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2분기에는 주요 고객사 향 판매가 증가하고 OEM 향 그 물량이 수주가 되고 가동률 상승 등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그 반등세 강했는데, 그 올해 1분기에는 외국 고객사 향 그 전구차 판매 확대로 매출 증가가 전망이 되고, 2분기에는 뭐 피트그린 에코니케 여기 인수 및 그리고 양산 가동을 통해서 연결 손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의 그 올해 전망 자체는, 그러니까 올해는 메타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더 이상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급등도 없지만 더 이상 급락도 없다라고 좀 뭐 얘기하고 있고, 올해 이제 그 현재 그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 2,340억 중에서 한 70% 정도가 1,700억 정도인데, 이게 환입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 판매량 증가가 전망되고, 특히 이제 그 QMB라고 인도네시아 그 제련소 여기에 대한 지법 이익이 반영이 돼가지고 크게 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시 효과라든가, 그러니까 시장 조사에서 전기차 성장이 전망치는 20% 중반인데 동사는 판매량이 한 40% 정도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 수준의 이익 개선이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의 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전구차 판매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에 2곳 정도 고객사 확보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 신규 고객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에코프로 BM향 전구차 판매가 회복이 될 것이고요. 총 판매량도 연간으로도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할 것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HN 관심 분들 많으신데, 그 캡티브 에코프로 BM향 도관이랑 도폰트 물량이 이제 출하가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거 많이 기다렸던 분들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Q&A에서 내용을 보니까 그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견제 기조로 인해서 전구체 사업 등에서 미국 시장에 상대적 우위를 가질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파트너십을 통해서 탈중국 공급망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피트그린 에코니켈을 그 지분을 인수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기서 연결 매출액이 한 3천원에서 4천억 정도 연간,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돼서 이게 연결로 잡히게 될 것이고, 니켈 판매의 그 50%는 내부 거래,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구체 판매는 외판 비중 확대가 증가가 되면서 총 판매량의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외판 판매 매출 비중은 50% 정도 예상하고 있답니다. 주로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 고객사들에게 이제 샘플 공급이라든가 이제 사편형 운영 중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심사 중에 있고, 이전에는 상장에 대한 결격사가 없기 때문에 1분기 말 전후로 한 3월 달이죠. 3월 말 정도 승인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BM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은 여기 그 코스피 이전 상장 이벤트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BM의 신규 수주, 지난해 에코프로 BM이 한 두세 군데 정도 고객사랑 신규 고객사랑 협의돼서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다렸던 수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기존 고객사와의 신규 프로젝트라든가 신규 고객 등과의 그 영업 활동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이제 좀 현재 지금 다수의 해외 배터리사와 또 완성 OEM하고도 좀 협상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OEM과 컬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OEM이면 완성차 업체니까 그러면 이게 뭐 현대기아 아니면 테슬라 뭐 이런 데일 수 있겠죠? GM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 LG화학이랑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제조사라고 하면 지금 삼성 SDI랑 SK온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를 공급할 만한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 있겠냐? 라고 보면은 엔솔 아니면 파나소닉밖에 더 있겠습니까? 중국 업체는 아니겠죠? 그러면은 뻔해요. 그럼 만약에 엔솔이랑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엔솔이랑 한다 그러면 이건 좀 파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그래서 이제 그 LFP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LFP 전구체랑 무전구체를 합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동시 개발을 하고 있고, 중국에 비해서도 퀄리티가 상당히 더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도 지금 BM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 에코프로 BM의 올해는 어쨌든
실적이 회복되는 해다. 그리고 또 이제 신규 고객사가 어디가 되는지, 배터리사는 어디를 또 확보하고, 테슬라 들어간다고 하면 좀 얘기가 좀 반영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또 LLF가 폐가 됐으니까 이거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추측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 느낌상으로 현대기아차가 맞을 거. 왜냐면 현대 LF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제철이랑 현대차랑 그리고 에코프로비아랑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제 사업으로. 그래서 이제 현대차 쪽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건 좀 사용에 좀 나와봐야 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수급 이벤트로는 그 코스피 이전의 이벤트가 있죠. 이거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은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분기로 흑자 전환이 되고 우리 실적 성향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는 신규 고객사들이 나와요. 배터리 그리고 OEM 업체들 신규 고객사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